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3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뽑아주면서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즉에 좀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봉의 길이가 좀 길게 강력한 양봉이 좀 뽑아져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좀 못하는 모습이라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조정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서 아주 좋았던 시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순환매 쪽에서 또 이 구리 관련한 전선주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 또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매매 대응하기 쉽지는 않은 모습들로 움직였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이 종목이 사실 일봉상의 모습을 보면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뭐 전혀 안 듭니다. 이 앞에 이제 윗꼬리도 이렇게 달리면서 매물대들을 쌓으면서 하락을 했던 자리라 이게 오늘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좀 윗꼬리 달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에는 좀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 TJ 미디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J 미디어 오늘 장대 양봉으로 좀 뽑아져 나왔죠. 이 종목이 저는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거래 대금은 좀 역대급으로 터졌죠. 52주 신고가에. 일봉상의 이치는 이 종목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했고 자, 상승 나올 때 이게 좀 묵직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좀 정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뚫고 가는 게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종목도 참 매매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종목들 참 움직임이 이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모습들로 자꾸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사실 눌림목 대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아래쪽에다가 좀 매수되긴 해놨는데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이 두 번씩이나 나와서 매수하지 않을까 하다가 제가 요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매수되자마자 아래쪽으로 조금 빠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음봉이긴 하지만 살짝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등 줄 때 일단은 제가 빠르게 좀 매도를 했어요. 일부 물량 수익을 좀 챙겼죠. 왜냐하면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죽는 모습이어서 매수대기 해놨던 거를 좀 취소시키기 전에 이제 빠르게 떨어지면서 체결이 돼가지고 빠르게 상승 나올 때 일부 물량 매도했고요. 보고 있더니 역시나 이제 저점 이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일부 물량은 매도하면서 뭐 거의 본전에다가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또 움직임 보고 있다가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매수 대응을 했어요. 자, 여기 고점 자리 이제 돌파를 여기서 했죠. 예, 여기서 돌파를 해서 자, 요쯤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이제 음봉으로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에 빠르게 이제 반등 줄 때 거의 본전가에다가 일단은 일부 물량 좀 매도했어요. 안전하게. 그랬더니 바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바로 수익 챙겼고요. 일부 물량 좀 보고 있는데 또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아래쪽에서 바로 이제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J 미디어는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TJ 미디어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서 좀 뒤늦게 매수가 됐어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좀 떨어졌다면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서 바로 이제 체결되고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겼을 건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질 않아서 매수를 하질 못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쌍봉을 찍고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락 이탈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 대기를 해놓은 물량을 이제 취소를 못 시켜서 여기서 이제 매수했어요. 근데 빠르게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상승이 나와서 위쪽에다가 수익 실현을 일부 물량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재배수가 이탈을 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나머지 물량은 이제 여기서 매도하면서 뭐 거의 본전에 마감이 됐고요. 자, 그 뒤에 또 이제 매매를 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런 자리, 앞에 이제 요런 고점 자리죠. 여기 이제 돌파가 나와서
자, 요 자리 이제 대응을 했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아래쪽으로 한 차례 깊게 흔들고 올라와서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또 일부 물량 매도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슈팅이 나왔죠. 예, 바로 슈팅이 나와서 위쪽에다가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매수가를 또 터치하려고 떨어지길래 매수가 위에서 이제 수익으로 매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진폭을 가져갔죠. 자, 여기서 뭐 매수한 거 있는데 이거는 흐름 보려고 단주를 좀 매수를 했어요. 두 개 매수를 해서 두 주 매수를 해서 움직임 좀 보려고 매수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TJ 미디어는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J 미디어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대신정보통신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대신정보통신 오늘 유승민 관련주로 움직였죠. 대신정보통신이 유승민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좀 높은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또 상승 나왔다가 요런 자리 또 종가 베팅 자리 줬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 했다면 여기서 좋았겠죠. 갭이 13%를 떴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은 종가 베팅 자리를 잘 줬는데 오늘 이런 고점 자리 뚫고 가면서 갑자기 또 슈팅이 나왔죠.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단발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매수하고서 수익 챙긴 이후에 또 슈팅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최저가에 매수를 했고요. 반등 줄 때 한 3%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매도하고서 수익 챙겼더니 이게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묵직한 어떤 재료나 뉴스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발적인 이슈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익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보면 여기서 이제 매수했죠. 예, 최저점에 눌림목 대응을 해서 매수가 됐고요. 반등 줄 때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정보통신도 매매 마무리했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큐캐피탈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동전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모양은 그나마 동전주 중에 이 종목이 좀 봐줄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나마 이 종목을 좀 매매해 볼 만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이 종목은 좀 짧게 잘라냈습니다. 자, 시초가 이후에 이렇게 진폭 가져가다가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면서 이렇게 거래 싣고서 상승이 나왔죠.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져서 바로 이제 손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큐캐피탈까지 매매 좀 마쳤고요. 매매 내역 좀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아래쪽에서 조정 줄 때 잡았는데 바로 이제 절반 물량은 본전가에 매도를 했네요. 예, 본전가에 매도하고 움직임이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아래쪽에다가 손절을 하면서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좀 대응을 했고요.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 대한전선이 오늘 시장 대장주였는데 바로 좀 특징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이 대장으로 움직였죠. 자, 대한전선이 일봉상의 위치만 아니었다면 이 종목을 당연히 대응을 했을 건데 보시다시피 일봉상의 모습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강력한 매물이 있는데 이게 상승이 이렇게 상한가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객구간은 진짜 어마어마한 저항이거든요. 자,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 이렇게 나올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오늘 이제 구리값 상승 이슈로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그리고 LS전선 뭐 이런 종목들 움직였죠. 그래서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대한전선이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들어가더라고요. 참 저는 여기 이제 움직임 나올 때 이런 자리 사실 첫 번째 조정 구간 매수할 만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의 위치가 완전히 별로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윗꼬리 달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이 위쪽에서도 진짜 상승 이후에 보통은 이런 정도 상승 나오면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또 상한가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오늘의 대장주는 대한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움직여서 사뭇 좀 놀란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거래대금도 4,800억이 넘게 터졌죠.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봉상의 위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을 보더라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도 윗꼬리 달고 죽었죠.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동주가 대원전선인데 자, 이 종목은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았죠. 예, 대원전선도 장중에는 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구간에 갇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연히 저는 윗꼬리 달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정고점은 돌파를 하고서 마감을 했죠.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등주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주로 보고 대원전선을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J 미디어 봐야 되겠죠. 자, TJ 미디어는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진 부분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조금 좋았다라면 좀 묵직하게 움직였다라면 좋았는데 너무 좀 가볍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고요. 종가상으로는 이런 자리 또 돌파를 하면서 그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위치 나쁘지 않고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기 때문에 TJ 미디어도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지 않고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 훨씬 더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자, 대신정보통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좀 단발적인 이슈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파동상으로도 단기적으로 이런 2파동 구간, 뭐 거의 3파동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건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부담 그리고 재료도 좀 단발적인 이슈라는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넷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넷하고 코이버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우리넷이 그나마 좀 봐줄 만해요. 이런 자리 쭉 횡보하던 고점 자리 돌파를 해냈죠.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 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약하죠.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된 부분 이런 것도 좀 아쉬워요. 분봉상 좀 지저분하고 가볍게 움직인 스타일이라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분봉상 흐름도.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슈를 일찍 터트리고 움직였다라면 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내일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이버가 2등으로 움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조금 별로죠. 일봉상의 위치도 마음에 들지 않고 거래대금도 워낙 약하게 터졌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세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관리 종목 지정 해제가 됐다라는 이슈로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에 뭐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이 종목으로서는 좋은 호재거리일진 몰라도 뭐 시장 참가자들이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느새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박스권 고점 자리. 자, 여기까지 오는데 양봉으로 조금만 강하게 뽑아준다면은 뭐 내일이라도 터치 가능하겠죠. 자, 61선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는지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고요. 양봉을 뽑아주면서 단기 이 고점 자리는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냥 캔들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역시나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시장과 체감도가 일치가 안 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은 진짜 선별적으로만 움직이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좀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쨌든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 구간이 2,780포인트, 90포인트 뭐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2,800포인트까지 한번 찍고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괜찮았죠. 네, 코스닥 시장이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도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가 줄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테마별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강한 종목들이 출현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좀 매매할 만한 시장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가장 주된 이유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종목들이 다시 이제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LNF는 거의 바닥권 대비 30%에서 40% 가까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에서도 양극재가 제가 시장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해질 이 첨가지 쪽에서는 첨보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LNF와 에코프로비엠까지 합하면 한 세 종목 정도, 그리고 뭐 동박 정도 추가를 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 SKC 정도까지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종목들 굉장히 오늘 강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가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느새 코스닥 시장은 이제 한 5포인트, 6포인트만 상승이 나오면 말씀드렸던 950포인트짜리 터치를 합니다. 내일 아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우리 시장이 뭐 갭상승을 하든 아니면 장중에 조금 슈팅이 나오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는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이 있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이 나와서 상승이 나온 거지, 뭐 시장에 엄청난 호재거리가 있고 경기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호조세를 이루어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되고, 이 시장은 언제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이 부분, 이 박스권 상단 부분 정도 온다면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챙기자. 챙기고 나서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돌파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줄 때 대응을 하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 찍고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은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이,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은 대응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줬었죠. 이 평화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어제 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군대 철수가 아닌 재배치였다라는 거를 좀 확인했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살짝 뒤로 호박씩 간 거죠. 그거는 뭐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충분히 순간적인 악재에 의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지만 시장은 언제라도 돌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응 잘 하시고 또 수익을 잘 지키시면서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